안녕하세요, 뷰티풀 사운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경기도 이천에서 오신 그랜저 HG 차량이고요. 기존에 본 시스템은 에소타의 스카닝으로, 그 다음에 서브우퍼도 스카닝 12B77 그 모델로 다 들어가 있고요. 헤드 유닛은 이제 포터블 제품 사용하시고, 그 프로세서는 기존의 알파인 H700인데 H700에서 뭐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모델이죠. 그러니까 오래돼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기기들은 최근 나온 뭐 갤럭시 S1이나 S2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 좋았던 거지, 지금은 완전 보급기만 해도 그때 스펙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카오디오에서는 이제 상급기들 플래그십만의 분명히 감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걔네만 나는 소리가. 근데 이제 H700이나 800 같은 경우는 뭐 입문형 모델, 뭐 중간급 정도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700 같은 경우는 그냥 엔트리 모델에서 지금 800으로 올렸으니까 기본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폭은 조금 더 디테일해진 거, 그 다음에 고유의 음색, 알파인 H800 같은 경우 음색이 상당히 부드럽고 좋아요. 대신에 이제 세팅하는 편차가 요즘 사용하는 이제 프로세서들보다는 그 오차 범위가 조금 넓은 거.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넓다는 게 아니라 세팅할 수 있는 한 클릭의 그 레벨도 높고, 레벨도 텀이 크고, 뭐 특히나 이제 타임 얼라이먼트 디지털 프로세서의 등급들을 결정할 때 타임 얼라이먼트가 한 스텝당 그 몇 미리 정도냐, 그거에 따라서 뭐 연산 안에 들어가 있는 뭐 CPU나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수준 차이가 나는 건데, 요즘 뭐 아주 디테일한 거는 1mm 미만, 한 스텝에 1mm 미만, 뭐 그 정도 1점 브락스 같은 경우 1.8mm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정도씩 돼 있는데, 이제 옛날 기기들은 뭐 2.54cm 한 클릭당 뭐 2cm, 3cm 정도씩 되니까 아무래도 정교함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소리를 못 만든 건 아닌데 훨씬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 덜, 그러니까 적당히 잡아놓는 선이겠죠, 나쁘게 말하면은.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클리오 포켓 이용해가지고 다 작업을 했고요. 그 기존에 이제 세팅값을 보통 열어보는데, 이제 프로세서 사용하면서 일반 샵들에서 제일 아쉬운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타임값이 아예 건드려지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옛날 크로스오버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주파수 대역만 나눠놓고 그 다음에 레벨 정도만. 예. 근데 디지털 프로세서의 가장 큰 기능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퀄라이징은 가급적 안 건드리는 게 좋긴 한데, 특히나 2A 같은 경우는 안 건드릴 수는 없어요. 안 건드릴 수 없고, 그거를 사실은 이제 안 건드린다라는 전제는 뭐 도어 잉클 작업이라든지 뭐 도어의 배풀 작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했을 때 건드릴 확률이 조금 덜한 건데, 실제로 이제 튜닝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2A에서는 사실 이퀄라이징을 손을 안 댄다. 예, 왼쪽 소리 오른쪽 소리,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보는 지향각 자체가 뭐 조수석 같은 경우는 나를 바라보는 각도가 굉장히 넓게 돼 있어서 그래도 대역 수음도 잘 되는 편인데, 운전석 같은 경우는 뭐 다리 밑에 있잖아요, 무릎 위에 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나를 향해서 나오는 대역 자체가 왼쪽 오른쪽이 상당히 틀립니다, 운전석에서 앉아서 들을 때. 뭐 트위터 같은 경우에 이제 지향각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런 걸 잡을 수 있겠지만, 이제 미드 우퍼는 지향각을 뭐 15도 뭐 20도 꺾는다고 해가지고 많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퀄라이징 얘기 때문에 사실 인스톨 부분하고 뭐 이어지는 부분인데, 차에서 뭐 이퀄라이징을 안 하고 퍼펙트한 소리가 난다, 아이 최고죠. 최고인데 차에서는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소리는 안 나고, 그렇게 인스톨을 퍼펙트하게 이론에 입각해서 왼쪽 소리 오른쪽 소리를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뭐 지금까지 차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퀄라이징을 보통 손을 대는 건데, 이퀄라이징 될 때도 이제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퀄라이징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가급적 적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저는 이제 왼쪽 오른쪽 이퀄라이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나는 소리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를 그냥 동일하게 맞추면은 최소한 센터 이미징이라든지 아니면 왼쪽 소리 오른쪽 소리가 그렇게 큰 편차가 안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미징을 잡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튜닝을 하다 보니까 이퀄라이징에서도 뭐 기준점이 뭐 보통 조수석 소리가 잘 나요. 대역도 넓고. 그러니까 운전석 안 나는 거 가지고 조수석처럼 넓게 만든다?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이퀄라이징이나 그런 거 할 때도 중요한 포인트는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이퀄라이징에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 EQ에서나 뭐 마이너스는 많이 꺾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플러스 쪽으로 했을 때 3dB 이상은 안 쓰는 게 좋거든요. 그거는 이제 적정 음압이나 적정 출력으로 나갈 때 그 너무 많은 뭐 4dB, 5dB씩 가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클립이 생기다든지 뭐 신호 왜곡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2dB 레벨 정도로 플러스 마이너스 2dB 정도로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마이너스는 일단 배제하고 플러스 쪽으로 되는 거 그런 부분에서만 저는 이제 3dB 정도 기준 잡고 튜닝을 하고 있고요. 그 소리가 잘 안 나는 운전석 기준으로 해서 조수석을 운전석 파형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가 결과물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조수석 기준으로 해서 안 나는 거 운전석을 억지로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이퀄라이징 했다고 해서 그 대역이 편안하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거하고 그러니까 주의점 이퀄라이징에서 주의점은 트윗하고 미드레인지, 트윗하고 미드우퍼 지금처럼 이제 투웨이다 그랬을 경우 크로스오버 포인트 가급적이면 크로스오버 포인트에서 이퀄라이징은 안 해주시는 게 좋긴 해요. 그 기존에 이제 타임값 측정하고 위상값 측정하고 했던 것에 이퀄라이징을 하게 되면 위상값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중심이 되는 부분들만 이제 큰 틀로 만들어 주신다고 보면 되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 지향각에 따라서 수음되는 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나오는 주파수 틀려지고 이것도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차량은 트위터 조수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스톨해서 미스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조수석도 운전석도 이건 다른 차량보다는 그나마 낫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운전석에서는 이렇게 그 계기판 쪽이 솟아 있기 때문에 고각을 조금 피해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괜찮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서브우퍼 같은 경우는 인클로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따로 한 번은 다룰 텐데 기존에 이제 알고 계신 개념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서브우퍼를 뭐 그 어떻게 보면은 제조사에서 그 리커멘드 스펙이죠.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그 최적 박스가 제일 좋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 뭐 승용차 같은 경우 이게 제조사에서는 승용차로 들어갈지 아니면 SUV로 들어갈지 뭐 RV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 특히나 이제 차량 공진 주파수라고 해가지고 차량별로 뭐 모합이나 고련 차량 SUV 같은 경우는 뭐 43Hz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승용차 뭐 EQ900이나 그런 거는 뭐 53Hz 뭐 SM7이나 뭐 좀 큰 거 같은 경우는 60Hz에서 60Hz 중반이 이제 차량 공진 주파수가 발생을 하는데 제조원에서 권장하는 권장 박스는 뭐냐면 SUV에서도 어느 정도 나고 승용차에서도 어느 정도 날 수 있는 포인트 그러니까 그 주파수 대역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50Hz 근처 그 정도 타겟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차에다 넣었을 때 저 차에다 넣었을 때 그 적당히 나오게.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턴팩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뭐 제가 한 2007년도 그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퍼 박스 짤 때는 뭐 기존의 기성 박스 같은 경우는 한 20년 동안 하면서 한 서너 개 써봤나? 그 박스는 다 프로그램 돌려서 이렇게 제작해보고 저렇게 제작해보고 뭐 그 박스에서 그 프로그램 내에서 추천하는 그런 방식도 적용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차량별로 이렇게 뭐 타겟 주파수를 우퍼 박스 내에도 분명히 타겟 주파수는 중심 주파수가 있거든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우퍼 박스 내에서도 하이패스 걸리는 구간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파형을 보고 차에 맞게 설계를 해드리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샵에 뭐 누구라도 다룬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차량 공중 주파수 감안해서 차주가 어떤 대역을 원한다 어느 정도의 힘 있는 소리 아니면 더 풍부한 소리 깊은 소리 타이트한 소리 뭐 하이톤을 좋아하고 이런 거 감안해 가지고 박스 제작을 턴팩이라는 거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차 공진 주파수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 대역을 저출력으로 해 가지고 같이 부스트 시켜 가지고 끌고 갈 거냐 SPR 할 때 쓰는 방식이지만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은 그 대역 말고 전대역 전체적으로 공진 주파수 아래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갈 거냐 그것도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 돌리면서 차주 성향에 맞게 이제 뭐 사운드 튜닝도 튜닝이지만 우퍼 박스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 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저역 부분에서 딱딱 끊어줘야 될 때 그 뭐 음악 용어로 이제 스타카터라고 하죠. 딱딱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파수 대역하고 슬로프로 찾긴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끊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제어가 안 되는 거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포트 박스에 그냥 어떤 차에서 잘났으니까 그 잘났던 박스에 그냥 내가 쓰려고 하는 유닛 박아놓고
그걸 껴놓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박스 좋으니까 소리 잘 나겠지. 차에서 절대 안 그렇습니다. 실드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실드에서는 그나마 최적 영향을 덜 받는데, 포트박스로 들어갔을 때는 포트 길이 뭐 1cm, 2cm, 뭐 한 5cm 정도에 따라서도 나오는 주파수 커브 자체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포트에서 나가면서 리플이라고 해가지고 공기가 바람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벌럭벌럭거리는 경우, 특정되어 부스팅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포트박스를 뭐 소리 안 나니까 몇 cm 자르고 몇 cm 자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차에다 적용한다. 밖에서는 파형을 박스 제대로 짜놓고 밖에 측정 장비로 찍었을 때 그거는 이제 밖에서 들으면 플랫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 안에 들어가는 순간 미드우퍼의 영향을 받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받는 거는 차량 공진 주파수. 차량 공진 주파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대역을 피해서 갈 거냐, 아니면은 그 대역을 자연스럽게 아래쪽부터 그 공진 주파수 아래 정도까지 해서 한 반옥타브 정도까지, 거기까지 풍성하게 채워서 갈 거냐. 그거는 이제 뭐 나름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제작한 박스가 어떤 파형이 나올 건지를 알아야만 그렇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용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클로저 제작하는 거나 시스템 설계해드리는 거, 그런 거 자체가 뭐 쌀 수는 없습니다. 쌀 수는 없고, 우퍼 박스 뭐 나무로 놓고 보면은 글쎄요, 나무로 놓고 보면 그냥 몇만 원 안 하는 거 같다가 그냥 기성 박스 쓰시면 돼요. 근데 그 우퍼를 내 차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에 가깝게 그렇게 제작을 하신다면은, 그게 어디서 파는 건 뭐 5만 원짜리가 있고, 저희는 뭐 박스 제작하면 기본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정도 받는데, 그거는 이제 박스의 나무값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료입니다. 기술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오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저렴하게 적당히 하실 것 같으면 기성 박스 판매하는 거 그냥 끼시면 됩니다. 포트로 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유닛 선정이나 뭐 그런 것들, 포트의 재원, 박스의 재원들이 애매하다 그러면은 그냥 1.5 큐빅 정도 되는 그냥 실드 박스, 그거 뭐 한 3만원 5만원이면 사니까 어설픈 포트 박스는 절대 쓰시지 마시고, 그냥 실드 박스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튜닝을 잡으시면은 세팅할 때도 훨씬 수월해요, 대형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한 가지 팁이니까 그렇게 해서 방향 잡으시면 되고요. 뭐 프로세서 튜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래요. 조금 그러니까 저한테 오실 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기존의 샵 몇 군데를 이미 다 거치고 오십니다. 서너 군데씩 다니고, 그렇게 오시다 보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동안 내가 경험한 부분, 내가 직접 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서만 이제 내가 보는 세상이니까 그게 이제 전부인 줄 알고 그러시는데, 뭐 소리가 차야 뭐 세팅을 조금 할 줄 안다는데 얼마나 차이가 날까, 조금 차이가 나겠지, 조금만 좋아져도 되겠지 하는 그런 정도로 대부분 오세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 저도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는데 최소한 주파수 대역 밸런스에 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측정 장비 통해 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들을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청음을 하면서 그 일반적인 듣기 싫지 않은 그냥 적당한 소리 가지고 음악 들을 수 있게 이제 튜닝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소리들을 다 정리하고 나면 모든 소리들이 제 위치에 나고, 그랬을 경우는 목소리 톤도 균일하게 나온다면은 그건 대역 밸런스 맞고, 그 다음에 뭐 레벨링도 어느 정도 맞고, 그러면은 사실 음악으로 들리게 되거든요. 좋은 소리가 나는 거고, 그 좋은 소리 가지고 이제 훨씬 더 기교를 부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스피커의 존재감을 없애는 거, 뭐 정의감을 만드는 게 사실은 궁극의 목적인데, 정의감은 그렇게 많은, 이제 제가 보통 하루에 많이 할 때는 보정 튜닝까지 해서 하면은 보통 하루에 3대 정도씩은 보통 평균적으로 튜닝을 하는데, 그렇게 몇백 대 이상, 뭐 몇백 대, 몇천 대를 측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쉽게 정의감이 나오진 않아요. 정의감이라는 거는 누구나의 목표, 좋은 소리 듣고 진짜 음악처럼 우리가 집에서 듣는 거, 아니면은 어디 카페 가가지고 들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저역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건데, 차에서는 구조적인 부분, 그런 안 좋은 부분들 때문에, 지향각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좋고 편안한 소리, 기본적인 소리 골격 만지는데도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저희들 튜닝하는 사람들의 사실 이제 주 업무고, 그 소리를 잘 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인스톨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톨러들도 최소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렇게 했을 때 지향각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수음되는 부분, 그 다음에 미드 우퍼가 이렇게 이 각도로 요런 구조로 했을 때 장점하고 단점, 그런 거는 최소한 이론적인 거는 조금씩이라도 준비해서 단순하게 경험에 의존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측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측정 데이터를 이랬을 때 저랬을 때 장단점을 파악하는 거, 그런 게 사실은 데이터 없이 이렇게 했더니 좀 잘 나는 것 같더라 해서 다른 차에 적용했는데 잘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되는 분들은 사실상 인스톨 뭐 국내에서도 유명한 곳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잘하시는 곳들은 귀가 명확해서 아니면 한 대 잡고 소리 결과 나올 때까지 인스톨을 작업을 했다 마음에 안 들면 뻐개고 아니면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분들은 존경할 만합니다. 대신에 보편적인 유닛들로 어느 정도 이상 수준 있는 소리를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인스톨 하시는 곳에서도 측정 장비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어느 정도 분석하는 곳을 가신다면, 예, 그래도 뭐 똑같은 확률이죠. 그러니까 확률이 그래도 한 70% 정도로 높아지는 거고, 어떤 데서는 감각으로만 하는 데서는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 그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10대 작업에서 7대 이상이 비슷하게 나오고 균일하게 나오고 퀄리티가 나온다면은 샵 선택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은 되니까요. 그런 곳으로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곳에서 작업을 하시고, 아니면 인스톨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 일반적으로 유명한 곳 말고 굉장히 유명한 곳을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잘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튜닝을 이론적으로도 적용을 하고 아니면 객관적 데이터를 모으고 그렇게 하면서 튜닝까지 하면서 인스톨하는 곳이라면 뭐 가장 퍼펙트하겠죠. 예, 저희들 목표도 사실은 이제 인스톨까지도 국내 최정상급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인데, 그거는 사실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쉽진 않아요. 지금 이제 디자인도 만족스러워야 되고 인스톨도 소리가 우선 기본적으로 잘 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안 생겨야 되고, 뭐 차에서는 쉽진 않아요. 쉽진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노력하고 그쪽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라서 뭐 아무튼 오늘은 음악 뭐 기본적으로 튜닝을 해놓고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가 많았는데, 샵 선택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는 곳들을 선택을 하시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결과물이 어느 정도 이상은 나온다는 거. 예.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저도 그렇고 부장님도 그렇고 너무 무리를 많이 해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 한 3주 동안 새벽 5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아침 11시 늦으면은 진짜 무리하면은 뭐 11시 12시 그 정도에 이제 출근을 하고, 뭐 잠자는 거는 새벽 4시 5시 6시 그때까지 일하다가 몇 시간 자고 또 나와서 한 3주를 하나도 못 쉬었더니 뭐 몸이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오디오는 솔직히 돈도 벌어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데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작업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5월 달부터는 명확하게 딱 정한 게 작업 양을 차라리 줄이고 한 대 하더라도 시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고 퀄리티를 지금도 퀄리티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인스톨 쪽에서 퀄리티를 확 올리고, 대신 이제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받아야 될 것들 명확하게 받고, 그렇게 해서 차라리 여러 사람 누구나가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샵도 중요하지만, 그냥 진짜 하다 안 됐던 분들 마지막에 끝내기 작업으로 할 수 있는 그 수준 높은 샵으로 자꾸 이제 저희도 바꾸려고 하니까 5월달부터는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인스톨 비용, 그 다음에 뭐 세팅 비용도 좀 세분화하고 구체화하고 그러면서 일부는 아마 가격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대 작업에서 여러 대를 그냥 적당히 팩토리 개념으로 찍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오직 한 대, 그냥 하루에 한 대나 2대 정도만 딱 해서 그 차 원하는 수준만큼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시간 지났을 때도 소비자들한테도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결과물, 다인 에소타 330D 모델에 스카닝 18i가 들어갔겠죠. 이쪽 이천 쪽에서 오시는 분들 18i 많이 쓰시니까 스카닝 들어간 거 요렇게를 지금 세팅해 놓은 결과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식은 3.5파이로 운영되고요. 3.5파이, 그 다음에 AK, 뭐 제가 모델은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모르고, 그 다음에 음원은 3.5파이 RC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음악 한번 솔지죠? 솔지 계절의 끝에서 라는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절을 닮았던 사람 흩날리는
나뭇잎이 쌓이는 거리 내 손끝을 감싸주던 한 사람 유난히 더 차갑던 나의 가슴에 적당한 온기를 불어주었던 날들이 여지껏 나 버텨낸 걸음걸음이 되어 용기를 내 살아갈 수 있었어.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맘을 간직하는 건 시간을 기대하여 나를 달래느니 문득 혼자 깨어날 때 떠오른 하나의 이름 그리움이 허전하게 나를 감싸오는 너라는 날들 스쳐들은 노래가 귓가에 남아 그렇게 한참 동안을 불러보았나봐. 아직 고개를 돌리